오늘 만나실 모델은 기아차의 준중형 세단이죠. K3인데요. 디자인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바뀐 흔적들이 눈에 띕니다. 사실 눈에 띄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 모델에서의 특징, 파워트레인의 변화가 생겼죠. 네, 새로운 엔진, 거기에 CVT 변속기가 장착되면서 소비자분들의 관심을 끄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와 같은 구성이 아반떼의 페이스리프트에도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K3 상당히 중요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과연 현대 기아차의 최신 기술이 적용된 K3가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2세대 K3는 올해 디트로이트 모터쇼를 통해 공개가 됐는데요. 한눈에 K3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디자인 특징을 유지하면서 디테일 부분에서 많은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전면 디자인은 보다 날카로운 이미지를 갖습니다. 보다 슬림해진 호랑이 코 그릴을 중심으로 새로운 헤드램프 안에는 X 크로스라는 이름의 주간주행 등이 삽입됐습니다. 이제 K3도 풀 LED 라이트 구성을 갖습니다. 범퍼 하단에는 커다란 공기 흡입구 디자인을 갖추고 있는데요. 마치 프런트 윙이 장착된 것 같은 인상을 전달합니다. 측면 실루엣은 쿠페를 연상시키는 부드러운 루프라인을 갖습니다. 새로운 휠의 디자인도 눈길을 끌죠. 특히 신차용 타이어로 금호 마제스티 솔루스가 제공된다는 점이 매력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후면부는 크게 달라진 인상을 갖습니다. 에로우 라인이라는 이름의 LED 리어램프가 특징인데요. 특히 방향지시 등이 분리되어 디자인적으로 차별화가 됐습니다. 2세대로 변경되면서 차체 크기는 한둘레 커졌습니다. 전체 길이는 80mm 길어지고 20mm 넓어졌으며 5mm 높아졌습니다. 특히 길이만 놓고 보면 아반떼보다 70mm나 길어졌는데요. 대부분의 길이는 트렁크 쪽에 집중이 돼서 무려 502리터에 이르는 트렁크 용량을 갖게 됐습니다. 인테리어는 간결함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얇아진 대시보드와 플로팅 타입의 모니터 등으로 최신 디자인 특징도 따르고 있습니다. 제트 터빈을 연상시키는 송풍구 디자인도 감각적입니다. 특히 센터페시아 모니터 버튼들을 깔끔하게 정리했다는 점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하단 수납장은 2단으로 나눠서 무선 충전 선반을 마련했는데요. 스마트폰을 두고 내리면 계기판에서 안내를 해준다는 점이 좋습니다. 휴대폰이 무선 충전기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방 추돌 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차로 이탈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경고, 텔레매틱스 서비스, 크렐 사운드 시스템 등 다양한 편의 및 안전 기능도 갖췄습니다. 뒷좌석은 넉넉합니다. 공간적으로 아반떼와 큰 차이는 없지만 이미 가족용 세단으로 사용해도 좋을 정도로 충분히 넓습니다. 이 세대 K3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가격입니다. 기본형 모델이 1,590만원부터 시작을 하고 최상급 트림도 2,220만원인데요. 최상급 트림에 모든 옵션을 추가하면 2,585만원을 갖습니다. 위와 같이 소형 SUV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가격이 저렴한지 체감이 되죠. 새로운 K3는 가성비 이외에 새로운 파워트레인으로 연비까지 향상이 됐는데요. 2세대 K3의 매력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새로운 K3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임시적으로 자세제어 장치를 해제를 해봤고요. 변속기는 디레인지 상황에 따라서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하겠습니다. 네, 다른 모델과 달리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따로 돌리기 위한 버튼의 어떤 활성화가 아니라 변속 레버를 좌측으로 당겨주면 이때 스포츠 모드가 활성화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한번 스포츠 모드로 달려볼까요? 우선 현재처럼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상황에서 이때의 엔진 사운드는 조금 큰 편이긴 합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저배기량 엔진에서 출력을 뽑아내기 위해서 RPM을 쓰는 환경이긴 한데 요거보다 RPM이 좀 낮은 환경, 한 3000rpm 내외에 있을 때 약간은 그 엔진음이 거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은 향후에 좀 보완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현재 다시 이제 D레인지에 와 있는 상태인데, D레인지에서 주행을 할 때, 네, 이때 가속 페달의 어떤 그 밟기에 따라서 RPM이 적극적으로 오르내림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점, 네,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CVT가 갖는 장점을 잘 살리는 예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CVT 사실은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어떤 구성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테스트하는 환경 안에서는 별다른 문제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탄력성으로 본다면 자동 변속기, 다단화된 자동 변속기보다 좋은 점이 많은 것이 CVT인데, 아무래도 뭐 내구라는 측면을 비롯해서 조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좋습니다. 다만 수동 모드에 있을 때 약간은 변속기가 열이 받았다고 느끼는 시점이 되면 이때 조금 불필요한 쇼크를 넘겨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점도 개선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 파워트레인이 아반떼 쪽에도 그대로 이제 이식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세부적인 그런 튜닝을 좀 더 신경을 써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마음에 드는 그런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한 가속 페달을 밟고서 일정하게 이제 속도를 유지해 나가다가 급작스럽게 급제동을 한번 해봅니다. 그 이후에 가속 페달을 다시 밟으려고 하면 이제 수입사의 CVT 같은 경우 일시적으로 동력을 전달해주지 않는 그런 뭐 특성이랄까요? 뭐 때로는 아쉬움이 될 수 있는데,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데 현재 CVT는 그런 아쉬움이 없습니다. 일상에서 다닐 때 거의 뭐 자동 변속기와 유사하고, 오히려 RPM을 이제 좀 빨리빨리 올려줘서 체감적인 그런 리스폰스 향상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일상 주행에서 오히려 편하다고 느끼실 소비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단 이로 인해서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탄력적인 반응을 위해서 RPM이 조금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서 더 빠른 가속을 위해서 가속 페달을 밟을 때 현재 같은 상황이 될 텐데요. 일단 RPM이 한 3000rpm 정도에 있는 상황, 여기서 뭔가 더 깊이 RPM을 끌어내고자 가속 페달을 밟아도 RPM만 올라가고 소음만 이제 커지지 실제 가속이 이렇게 빨라지지 않는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긴 합니다. 뭐 어쨌든 이 탄력성에 의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때문에 어떤 주행의 일부가 조금 밋밋해질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네요. 물론 단점은 아닙니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장점이 많은 변속기입니다. 하지만 일부 여기서 생기는 단점이라는 요소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김선우 기자에게 이번 파워트레인의 특징, 또한 CVT 변속기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죠. 이번 K3의 가장 큰 변화는 엔진과 변속기에 있습니다. 엔진은 직분사 방식에서 듀얼포트 분사 방식으로 바뀌고, 변속기는 토크 컴퓨터 방식에서 CVT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엔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직분사 시스템은 많은 장점을 갖습니다. 먼저 완전 연소 효율이 좋습니다. 직분사 시스템은 이론적으로 공기 65에 연료 1의 비율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디젤하고 비교될 수준의 공연비인데요.
저부하 조건에서는 디젤처럼 연료를 조금만 사용하다가 출력이 필요할 때는 본격적으로 연료를 사용해서 더 큰 힘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큰 힘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연료를 실린더 내부에 직접적으로 분사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연료를 내부에 뿌린다는 것 자체가 온도를 낮춰주는 효과를 갖습니다. 노킹도 막아주고 산소 포화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터보차저와 궁합도 좋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죠.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카본 축적 문제입니다. EGR과 PCV를 통해서 배기가스가 순환이 되는데요. 흡기 밸브 쪽을 씻어낼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직분사 엔진은 대략 5만 킬로 전후에서 카본 축적 문제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있죠. 직분사 부품 자체가 비쌉니다. 여기에 각종 센서들도 추가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소음과 진동도 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듀얼포트 분사 방식으로 바뀌면서 무엇이 좋아졌을까요? 가장 먼저 소음과 진동의 감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직분사 시스템은 약 200바의 압력으로 연료를 분사시키는데요. 하지만 듀얼포트 분사 방식은 대략 4바 전후의 압력으로 분사를 시켜줍니다. 그만큼 소음과 진동은 적어지게 되는 장점을 갖습니다. 두 개의 인젝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필요한 연료를 충분히 뿌려줄 수 있습니다. 물론 직분사만큼은 아니지만 연소 상황에 따라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같습니다. 또 제조 단가도 저렴하고 정비 편의성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카본 축적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듀얼포트 분사 방식도 단점은 있습니다. 터보차저를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고 출력과 토크도 어느 정도 하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직분사 시스템처럼 높은 내구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부품의 내구성도 약한 편에 속합니다. 네, 새로운 엔진이기 때문에 아직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겠죠. 하지만 저희 팀이 추천드리는 것은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지켜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변속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K3는 CVT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최신 CVT 기술 대부분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풀리를 연결시켜주는 장치는 금속 벨트가 아니라 금속 체인을 사용합니다. 내구성과 동력 전달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죠. 여기에 엔진 회전수가 고정된 상태로 가속을 하는 게 아니라 속도와 엔진 회전수가 함께 상승하는 선형 가속 로직이 사용이 됐습니다. CVT만의 이질감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다단화된 감각도 전달을 하는데요. 타사에서 디스텐 로직이라고 불리는 기능이 K3 CVT에도 함께 적용이 됐습니다. 수동으로 다단화된 기어비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심지어 8단까지 만들어냈다는 점도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쯤 되면 닛산의 자트코 CVT와 비교를 해도 전혀 손색 없는 성능을 발휘할 것 같은데요. 참고로 현재 가장 앞선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CVT는 토요타가 개발을 했습니다. 풀리 이외에 별도의 물리 기어와 락어 클러치까지 합쳐서 CVT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 기아차의 CVT도 적어도 세계 최고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이에 상응하는 수준까지 올라섰다는 점을 높이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아무래도 뭐 대부분의 하드웨어가 그렇지만 뚜렷한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CVT 때문에 조금 이제 고전했던 브랜드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뭐 한국GM 같은 경우도 마티즈 때문에 상당히 비었었죠. 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물론 이제 현대기아차가 그런 내구에 대해서도 충분히 테스트를 했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네, 시간을 보고 지켜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단 이제 현재 저희가 테스트하는 환경 안에서는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 스톡 모드를 다룰 때의 매력이 좋은데요. 그 덕분에 어떤 계측이라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새로운 파워트레인이 갖는 구동 손실률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시죠.
이번 모델 뭐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좋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통상 CVT가 장착이 되면 계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모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동 모드에서의 완벽한 그런 그 기업의 고정에 의해서 원만하게 측정이 되었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아반떼 것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사실 뭐 그렇게 피크파워 부분에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현대기아차가 예전에는 이제 출력을 억지스럽게 올리는 모습을 보였다가 어느 순간에가 갑자기 조금 스탠스를 바꿨죠. 말을 바꿨다라고 이제 하시면서 이 부분을 크게 지적하신 소비자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현재 트렌드에 따르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이번 모델은 사실 출력을 더 내렸습니다. 예전에 1.6 GDI 엔진이 뭐 140마력까지 됐었는데 이번 모델은 123마력을 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동 손실률은 지금 아반떼 AD의 것과 같습니다. 뭐 수치적인 차이를 감안한다면 현재 모델의 효율성이 조금 더 좋아졌다고 할 수 있게 되겠죠. 뭐 토크 쪽을 보더라도 발표 수치는 줄었지만 현재 토크 뭐 상당히 좋은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번에는 이와 같은 파워트레인을 통한 발진 가속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10초 정도라면 준중형 모델로서는 무난한 수준입니다. 특히나 이제 아반떼 것과 비교를 하면 아반떼가 조금 빠르죠. 사실 차량의 무게를 감안한다면 K3가 가볍긴 합니다. 여기서 잠시 무게에 대해서도 알아보시죠. 현재 보시는 것처럼 1260kg대를 보여주고 있고 이번에는 아반떼 걸 잠깐 볼까요? 우측에 보시는 게 아반떼 것인데 약 30kg 정도 아반떼가 무거운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속에서 약간 처진다. 혹시나 뭐 다른 부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체감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현재 K3 쪽이 조금 더 경쾌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발진 가속 테스트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동 변속기는 스톨 회전이라는 걸 쓸 수가 있습니다. RPM을 일정 수준 이제 띄워놓은 상태에서 연결을 시켜서 바로 발진을 하는 것인데 CVT는 그 부분에서 초기에 이제 조금 멈칫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때문에 전반적인 나머지 가속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탄력성 좋은 CVT를 장착한 K3 쪽이 조금 더 낫긴 한데 그래도 어떤 그 수치적인 면, 이 테스트 특성에 따라서 이와 같은 차이가 난다는 점은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수치 하나만 보고 나머지 큰 그림을 못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게 되는데 국내 문화 좀 바꿀 필요가 있겠죠. 그 밖에 차체 쪽에서 전해지는 그런 느낌도 좋은데요. 사실 기존의 K3 조금 견고한 부분에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또한 아반떼 AD가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현대차가 LF 소나타 이후로 차체를 상당히 좀 이렇게 탄탄하게 만들기 시작했죠. AD도 물론 그와 같은 DNA를 물려받아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차체 쪽이 탄탄해지긴 했는데 약간은 경직된 그런 느낌을 보였는데 현재는 K3에서 그런 점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강성은 분명히 예전보다는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이걸 AD처럼 조금 둔탁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강성은 유지하면서도 조금 필요로 하는 탄성 자체를 보여주면서 어쩌보면 이제 승차감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셋업은 뭐 상당히 잘했다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또한 서스펜션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좋은 구성을 갖고 있는데요. 현재처럼 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 또한 스티어링 휠에 어떤 그런 움직임을 많이 줘서 한쪽으로 힘을 걸어주더라도 뭐 쉽게는 마디로를 많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타이어의 성능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좋은데 타이어는 현재 이제 금호 타이어의 마제스티 솔루스를 사용합니다. 컴포트 쪽에 조금 더 지향이 되어 있는 또한 이 저소음에 약간 더 포커싱한 그런 타이어인데 의외로 지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애프터마켓에 있는 타이어와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성이 나온다는 점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어쨌든 현재 기본 5위 타이어 상당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너링을 하고 있을 때 차량의 움직임 자체는 언더스티어를 기초로 하게 되는데요. 다만 일반적인 소비자분들께서 이 차가 쉽게 밀려나는 것을 보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타이어의 그립, 사실 컴포트 타이어인데도 뭐 상당히 좋은 정도의 그립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제 자세 제어 장치의 어떤 개입도 그렇게 활발하지 않습니다. 네. 다른 건 몰라도 뭐 구조적으로 뭐 투션빔 뭐 이런 것이 중요하다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적어도 어떤 그 로드홀드 능력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서스펜션이 어떤 그 과속 방지 턱을 일정 속도로 넘거나 하더라도 쇼크를 제법 잘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칭찬할 만합니다. 다만 일정하게 진동이 전해지는 그런 구간을 만났을 때 조금 거친 노면이 연장되는 구간이 되겠죠. 뭐 예를 든다면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 쪽으로 진입하다가 동서울 톨게이트를 전후하는 그런 시점, 일시적으로 이제 도로에 어떤 그런 노면이 거칠어졌을 때 이때 상당히 불쾌한 승차감을 전해줍니다. 네, 사람이 이제 통상 느끼는 그런 어떤 그 진동 주파수 중에서 5에서 이제 7Hz 사이에 진동이 전해질 때가 상당히 이제 불쾌함을 느낀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 영역대에 걸리는 것인지, 또한 속도가 어떻게 이제 정해져 있는 영역이 아니라, 네, 그와 같은 어떤 조건을 만났을 때 그렇게 이제 승차감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네, 거친 노면에서만큼은 다시금 이제 서스펜션에 대한 이 튜닝, 이 완성도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큰 그림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했지만 세부적인 그 셋업에 대해서는 조금은 숙제를 남기고 있네요. 그래도 성능 측면, 또한 핸들링, 코너링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네, 분명히 칭찬을 할 만한 아주 좋은 서스펜션입니다. 다만 승차감이 조금 특정 구간에서 떨어진다는 점,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번에는 기아 K3 제동 성능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39m 정도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뭐 아반떼 같은 경우가 과거에 이제 38m대를 보였기 때문에 이것과 비교를 한다면 수치적으로는 떨어집니다. 다만 이제 차량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1m, 뭐 길게는 이제 1.5m 내외 저희가 테스트했을 때 이 정도의 편차를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컨디션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또한 현재 차의 어떤 그 마일리지를 본다면 브레이크 시스템의 버니쉬가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지속성인데, 네, 지속성 부분에서 큰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최장으로 늘어나더라도 이제 40m대 중반 그 내외를 보여주기 때문에, 네, 어떤 시스템, 과거 현대 기아차와 사실 요즘의 현대 기아차 완전히 다르죠.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브랜드가 다르다고 해도 믿을 정도, 네, 그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분명히 좋은 구성입니다. 스티어링 시스템도 이 정도면 타협할 만한데요. 과거 현대기아차가 또 이 스티어링 시스템 하면은 또 이제 일가견이 있는 회사인데, 현재는 그래도 타협할 만한 그런 수준을 보여줍니다. 저희가 이제 기준으로 삼는 것이 업계에 이제 어떤 준중형을 기반으로 한다면 이제 중형급 내외 여기까지를 이제 어떤 정해진 틀에다 놓고 평균값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이제 조금 낫느냐 못하냐, 아주 떨어지냐를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현재 모델 정도라면 사실 최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타협할 만한, 준중형 모델로서는 타협할 만한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떤 뭐 제법 다루는 점이 또한 최근에 이제 시스템, 예전에 처음에 이제 이 드라이브 모드 설정이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 그냥 담력만 그냥 이 무겁게만 만들어서 오히려 이제 뭐 쓸모 없다라는 그런 인식을 주는데, 현재 어떤 그런 설정값, 네, 이제 오랜 어떤 경험을 쌓았기 때문인지 그 설정값에 대해서도 상당히 잘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번에는 주행 연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그 테스트 환경 그 문제 때문에 시내 주행과 80km를 측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약간 이제 오차 범위가 커질 만한 그런 조건들이 자꾸 많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냥 과감히 포기를 했는데요. 다만 이제 시속 100km 정도로 정속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이때가 이제 21에서 21.5km 정도를
1리터로 갈 수 있으니까 이 정도면 네, 그래도 충분히 타협할 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크렐 사운드를 비롯해서 뭐 사실 최상급의 음질을 제공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쪽으로 본다면 그래도 보스 쪽이 조금 더 나은 느낌인데 미드레인지 부분에서 조금 선명한 그런 느낌을 전하고자 하기 때문에 네, 보편적인 소비자분들께서 타실 때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번 모델에 대해서 칭찬을 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가격입니다. 요즘에 기아차 사실 스토닉이 가격이 낮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차는 그냥 싼 차니까 가격이 낮아야 되는데 현재 모델은 분명히 다르죠. 거기다가 가격 높게 나왔다가 망한 쉐보레 크루즈. 사실 크루즈가 어떤 퍼포먼스나 이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좋았지만 가격에선 분명히 실패한 모델로 그렇게 남았죠. 반면 현재 모델 이 정도의 구성을 갖고 거기다가 뭐 드라이브 와이즈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능성 이런 것을 담아내고도 이 정도의 가격을 구현했다는 점, 네,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 상태라면 아반떼 AD를 사야 될 이유가 없겠죠. 물론 페이스리프트 이후에 많이 달라지고 가격을 튜닝한다면 모르겠지만 현재라면 전 K3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네, 이 차는 왜 뒷좌석 폴드 기능이 없을까요? 분명히 트렁크 쪽에서 바라보면 네, 구멍은 뚫어놨는데 분명히 그냥 마감을 해서 막아버렸죠. 또한 거기다가 하나 더 아쉬운 것은 스키스로조차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네, 암레스트를 내렸을 때 이제 공간이 이렇게 뚫려 있도록 하는 것인데 아주 정성스럽게 막아놨는데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이해를 할 수 없겠네요. 물론 트렁크 공간이 넓다는 건 장점이지만 이와 같은 활용성을 떨어뜨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아차가 반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한 5만원 정도 가격을 올리더라도 네, 이와 같은 기능을 채용해 주면 좋겠네요. 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정숙성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현대기아차, 뭐 다른 건 몰라도 MVH만큼은 정말 잘했던 그런 회사죠. 이번에도 정말 놀라운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진동이라는 것으로 놓고 봤을 때 차가 서 있을 때 이것이 시동이 걸려있나 안 걸려있나 모를 정도였으니까요. 네, 과장이 아닙니다. 전기차라고 해도 믿을 정도인데요. 특히나 이 차에는 오토스탑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능력을 보여준다는 점은 분명한 자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소음을 한번 볼까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데이터 중에서도 K3는 정말 상위권에 위치를 합니다. 이것이 기자용 시승차이기 때문에 뭐 뭔가를 하지 않았다면 정말 대단한 수준인데요. 특히 아이들에서 전해지는 이런 소음은 대단한 수준입니다. 저희 쪽에 이제 데이터를 보면 기록으로 갖고 있는 것이 제네시스 DH, 현재는 이제 G80이죠. 그 모델이 기록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1dB 정도, 이 정도라면 사실 사람이 느끼기 힘들기 때문에 대단한 수치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다만 이제 달리고 있는 환경에서는 59dB, 그래도 중형차와 비교를 하더라도 이 정도면 충분히 좋은 수준입니다. 네, K3 작정을 하고 잘 만들었네요. 네, 오늘 만난 기아
K3. 네, 최근에 뭐 스팅어도 상당히 뭐 재밌게 탔었는데 K3 CVT를 넣었지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좋은 구석이 많을 때 단점을 얘기하면서도 조금 더 자신 있게, 왜 장점이 더 많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K3 정말 기분 좋게 시승한 그런 모델이 아닌가 싶네요. 더욱이 그 많은 장비를 담아내면서도 경쟁 모델들보다도 좋은 가격을 가져갔다는 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사들도 충분히 벤치마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어떤 기본적인 완성도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뒤쪽에 범퍼가 조금 이게 높게 돼 있어서 엉덩이를 들고 있는 이런 자세가 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건 뭐 개인적인 취향이고요.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K3는 적어도 평균 이상을 줘도 아깝지 않은 차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기아 K3였습니다.